여러분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안녕.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너무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잊혀졌어요, 저희. 다시 불러 모으려고 하니까 다들 안 오려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오늘 주제는 꼭 손절해야 할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꼭 내가 이 사람이랑은 내가 진짜 두 번 다시 안 만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속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번 좀 대대적으로 인간관계를 한번 싹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사람이 기쁠 때는 함께 같이 기뻐해 줄 수는 있는데 이게 힘들거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내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런 일이 생겼었을 때 주변에서 이제 다 아무도 좀 도움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 내가 이때까지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좀 다 기쁠 때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이제 그때 제 옆에 같이 있어 주던 그 힘듦을 함께한 친구를 제외하고는 한번 이렇게 싹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사람들은 빨리 이렇게 걸러내는 게 나이 들수록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사람들? 음. 이거는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확실히. 그치. 남산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그런 느낌. 처음엔 뒷담화하는 느낌인가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좋은 얘기가 아니라 계속 나한테 부정적으로 자기가 뭐가 이렇게 인간 뒷담화도 플러스가 만약에 물론 되어 있는 부분인데 확실히 뭔가 있으면 좋은 일도 계속 같이 나누면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나는 뭐 예를 들어 생일 축하는 계속 연락은 해. 근데 그러다가 딱히 뭐 힘들 때랑 자기가 뭐 여자친구랑 싸웠어. 그럴 때만 연락을 해. 이렇게 해 달라는 거지, 완전 사람을. 그치. 그냥 단순히 내 상황에 공감만 해라 너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죠. 저기에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한 첨언을 좀 하자면 이제 금전적인 거래를 원할 때만 연락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약간. 뭐 물론 시작은 "뭐 하고 사냐?" 뭐 "잘 지내냐?"로 시작을 하지만 간단한 인사 후에 갑자기 이제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뭔가 개인적인 사정은 항상 장문으로 오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줄을 보면 "좀 도와달라. 금전적으로 좀 도움이 되어 달라."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라면은 뭐 어느 정도 빌려줄 수 있는데 고민을 해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아예 연락 없다가 맞아. 이렇게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면 좀 아 당황스럽긴 정말 하죠. 평소에 뭐 안부 인사 이런 거 하나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연락 와 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잘 됐다.' 생각이 들죠. '얘는 딱 정리해야 되는 친구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매일 연락 왔는데 예를 들어서 큰돈 빌려달라 하는 거 괜찮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안 빌려주지만 그래도 이제 아. 고민은 해볼 수 있는 거지. 뭐 무조건 빌려달라 매일 연락 해서 왔으니까. 예 뭐 빌려달라 해서 다 빌려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나도 웅님 지금 매일 연락했으니까 지금 내일 돈 빌리려고 그랬나요? 아니요. 최근에 자꾸 저한테 안부를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 필요하니 혹시?" 갑자기 떠오른 건데 예전에 한창 이 카카오 게임즈가 유행했을 때 별로 안 친한 사람이 하트만 보내는 거 있거든. 게임 초대나 아니면은 약간 그런 게임 초대만 보내는 그런 나랑 게임을 팔아먹는 친구에게 공유하기로 게임 아이템만 얻어가는 그런 친구들 있었어요? 있거든요. 네, 대박이다. 엄청 많았죠. 생각보다 좀 많았어요. 특히 애니팡 자꾸 보내요. 그러니까 한창 와 진짜 한 번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진짜 온 사람들마다 다 차단 넣었거든요. 그쵸. 차단 넣잖아. 바로 라스트 팡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저는 제가 수용할 수 있냐 없냐가 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내가 수용 가능한지 안 한지가 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좀 멀리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거는 저는 뒤통수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배신 때리는 거. 그런 거 치고는 마피아 되게 잘하시던데. 마피아 때 잘하죠.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제가 인간관계가 보통 친구 관계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는 혹시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직장 생활 지금 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직장 동료들하고 사적인 대화는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사적인 대화는 안 하는 게, 왜냐하면 너무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저한테 공적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뭔가 사담을 줄이고 직장 사람들과는 좀 뭔가 비밀 얘기 막 이런 거는 약간 좀 자제하는 게,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 동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언제든 있죠. 남이 될 수 있고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은 같은 라인이지만 나중에 다른 라인 타면 적이거든요. 그럼 내가 말한 게 바로 이제 약점이 되는 거죠. 맞아. 근데 그거 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사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공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물론 많잖아요. 여기서 안 좋은 말을 들었어. 요렇게 옮기는 애들 있잖아요. 약간 더 양념 쳐가지고. 그거 너무 얄밉지 않아요? 나 그것도 사실 근데 이걸 회사니까 멀리는 못 하겠는데 얘가 어느 순간 얘가 하는 말은 반 이상은 걸러야 되는 얘기구나 라고 사람을 약간 못 믿게 되는, 그게 맞는 게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입에서 입을 옮기면서 와전되는 경우들이 많죠. 너무 심하지. 나는 A를 말했는데 저쪽 가 있으니까 맞아. 한 G가 돼 있어.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까지 이 뭔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내가 안 했던 행동이 막 갑자기 저기서 이제 맞아. 한 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수습도 잘 안 돼. 이게 뭔가 어디서부터 뭔가 잘못됐는지도 몰라가지고 맞아. 누구의 탓을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사내에서는 이야기 퍼지는 속도가 빨라요. 이 남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사람을 전 거리를 좀 두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구나. 들어주긴 하는데 저는 굳이 전달 안 하고 내 얘기를 해도 또 전달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가지고 그럴 수 굳이 있겠다.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막 의미가 변질이 엄청 잘 되잖아요. 실제로 막 누가 실험하기도 하고 막 SNS에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 올리기만 하면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빨리 퍼진다고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 네, 근데 저는 그걸 실제로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약간 TMI인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의무중대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앰뷸런스 운전병인데 항상 연락 오는 환자의 상태가 그러니까 심정지 환자다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게 근데 어떤 맥락이냐면 처음에 이제 애가 과호흡이 오잖아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 하고 이제 상부에게 보고를 하면 상부는 그 위에 상부할 때 숨을 안 쉬어. 숨을 안 쉬는 그 보고 체계를 또 받은 사람 그 위에 사람한테 보고할 때 심장이 멈췄대. 약간 그런 식으로 결국 우리한테 올 때 심정지로 연락이 오거든요. 가보면 숨은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처럼 오고 가는 데서 오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그러니까 나쁜 소식을 잘 전달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손절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거리를 두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웅님 이야기가 진짜 맞는 게 이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했으면 내 이야기도 이 사람이 또 전달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전달하는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 많네요. 진짜로. 저는 제가 싫어하는 부류가 굳이 있다면 저는 약간 기버거든요. 주는 게 좀 좋아요. 기버야, 기버. 근데 가끔씩 보면 너무 테이커나 너무 가지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매처긴 한데, 그러니까 기브앤테이커를 둘 다 수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긴 한데 너무 철저하게 매처만 하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지금은 친구가 아닌데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너무 철저하게 매처인 애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치페이를 하면 무조건 정확하게 더치페이해야 돼. 자기가 긁었을 경우에. 내가 긁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애매해. 18,000원이면 9,900 나누면 되는데 뭐 17,900원 뭐 약간 이래. 반절 나누기 어렵죠. 그러면 뭐 나머지 너가 내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뭐 약간 잔돈은 내가 내게 한다던가 그것만 받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가 할 땐 철저하게 오히려 더 많이 달라고 하거나 약간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싫어하니까 멀어진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정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얄밉지. 그러니까 친구가 그냥 밥을 살 때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이제 약간 뭔가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웅님은 정말 그 기버가 맞는 것 같아요. 진정한 기버야. 내가 만난 웅님은 그랬어요. 아마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덕담 타임으로. 아니 왜냐면 진짜 우리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건 자를게요.
자, 돌아서 시작할게요. 네. 짜잔. 뭐 사실 오늘 같은 주제는 되게 가볍게 생각하면 엄청 다양하잖아요, 내용들이. 뭐 진짜 쉽게 말하면은 뭐 뒷담화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그냥 얘기할 수 있는 뭐 남 욕하는 사람들, 뭐 뒷담화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은 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손절해야 되는 인간관계들이 많은데 이게 단순히 그거를 알고 있다고 해도 뭔가 일적으로 엮여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관계가 엮여 있으면 쉽게 인간관계를 손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맞아요. 이거를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뭔가 억지로 이걸 엮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유하게 끊어낼 수 있는 또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세상 살다 보면 진짜 그 정말 불필요한 사람을 끊어낸다고 하더라도 잘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진짜 이 사람 나한테 없으면은 내가 정말 힘들 것 같고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막상 또 끊어내고 나면은 또 다른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 주위에서 나를 그런 뭐 이기적인 생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말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빨리 썩은 싹을 이렇게 잘라내고 다시 이렇게 채우는 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관계도 생기기 마련이니까. 아, 그럼. 갑자기 떠오른 건데 약간 특별하다면 특별할 수도 있고 경험을 해보셨으면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약간 2번 정도 그 손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확 멀어지게 된 계기가 2명 정도가 있는데 그 2명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음악이라는 꿈을 꾸고 있었을 때 엄청 간절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야, 그 정도는 포기하는 게 낫지 않아? 야, 그런 상황이면 포기하는 게 맞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저는 평소에 이제 저의 생각은 뭐냐면 1등 하기도 정말 어렵지만 2등 하는 건 더 어렵고 그리고 2등, 3등, 5등도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더 어려운 결심을 했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포기를 한다는 것은.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나랑 가깝다고 생각한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딱 하니까 좀 약간 뭔가 좀 많이 충격적이면서 좀 많이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응원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굳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약간 기분 나빴던 이유가 약간 주제 넘어 보이기도 하고 뭐 친구 너가 뭔데? 뭐 너가 대단한 사람인가? 오지랖이 대단한 사람마저도 포기하라고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세상인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뭔가 더 악착같이 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약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레 좀 그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을 손절하는 것 같아요. 우기 말에 약간 공감을 하는 게 남을 좀 쉽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별로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많이 안다고 해도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뭔가 진정성이 있을 수도 있고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그 사람이 봤을 때 좀 쉽게 평가를 하게 된다면 굳이 내가 이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일까? 뭐 물론 나도 도움이 돼야 되겠지만 상호간에 그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굳이 이렇게 막 끌고 가야 될 관계까지는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게 맞지. 진짜 보면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게 안 보게 되더라고.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점 걔한테 연락을 안 하게 되고 같은 거라도 넌 항상 늘 잘하고 있어야 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게 되지 오히려. 부정적인 같은 거래도 부정적으로만 보는 애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진짜 어느 순간. 왜냐면 내가 연락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락하기 싫죠, 사실은. 아마 웅님이 경험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대신 그 친구를 만나서 더 열심히 한 계기는 됐나요? 친구를 만나서 더 열심히 한 계기? 내가 너의 말이 틀렸다는 거를 본때로 보여주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몸들고 보니까 열심히 안 한 거 같아. 아니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있으면 약간 도끼를 품게 되더라고요. 그래 정말 열심히 하게 되긴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기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면은 다들 그 카톡으로 한마디씩 해주세요, 여러분. 충격요법 한 번씩 그냥 갈겨가지고. 네. 정호의 심리학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제일 손절치게 되는 유형이 부정적인 사람 같은 것들을 안 좋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손절을 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뭔가 이게 온전한 인간관계라고 아닌 걸 생각이 들지만 뭔가 일적이나 여러 부분에서 엮여 있다고 이거를 못 꺼내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인간관계가 없어도 다른 부분에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끊어야 될 인간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도 나에게 너무 큰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끊어야 될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단호하게 그 인간관계를 좀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삶을 살다 보면 또 새로운 관계는 언제나 생기기 마련이니까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또 다른 에너지를 얻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극단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빨리 끊어내서 이 짧은 인생 나답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다. 짧게 가나요, 웅님? 네네. 네, 웅님 곧 가시거든요. 네, 곧 언제 갈지 대충 말 좀. 미리 저희한테 카톡 좀 보내주세요. 갈 때 말해주세요.